수술 후 통증이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가슴에 통증이 심하고 부었다,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통증보다 더 중요한 위험 신호는 가슴 수술 후 통증이 생기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수술이 똑같습니다. 조직 손상이 발생하고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수술은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고요, 출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증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술 후 통증은 약 한 달 정도 지속되는데요. 한 달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실 것 같은데,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통증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통증도 수술 직후에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작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슴 수술 후 발생하는 통증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절개하고 지혈하는 데서 생기는 상처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망의 손상이 재생될 때 생기는 통증이 있는데, 신경망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거미줄처럼 분포가 되어 있죠. 수술할 때 필연적으로 일부 거미줄이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진 거미줄은 보통 수개월에 걸쳐서 이어지면서 감각신경이 수복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통증이라기보다는 가렵다, 따끔따끔하다, 전기 포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이 오는데, 신경망이 재생될 때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수술 후 통증이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쪽 가슴에 통증이 심하고 부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볼 수 있고요. 빨리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도중에 조직 손상이 발생하고 혈관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통 지혈이라는 것을 하는데, 전기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실로 묶어주거나 하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혈관이 막혔던 것이 다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내부에 피가 고이게 되죠. 그러면은 가슴 내부 공간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통증보다 더 중요한 위험 신호는 붓기입니다. 특히 한쪽 가슴이 유난히 많이 붓고 통증이 같이 있을 때가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수술 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술 도중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술 도중에 생기는 문제는 지혈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던지 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수술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쪽 가슴에서 피가 날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에 화장실에 걸어가고 그럴 때 마취 뒤끝으로 어지럽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마취 뒤끝이 전혀 없어진 다음에 병원에서 퇴원을 갖다가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부분 수술 직후에 생기는 통증은 사람마다 전부 달라요. 어떤 분은 가슴 위쪽, 어떤 사람은 가슴 안쪽,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원래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슴의 형태가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가슴이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안쪽으로 많이 모아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가슴의 안쪽의 박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쪽이 많이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가슴의 크기를 아주 크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바깥쪽으로 보형물의 직경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바깥쪽에 통증이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절개선에 따라서도 통증의 위치가 다를 것 같아요. 겨드랑 절개를 했을 때에는 주로 겨드랑 쪽에 통증이 있다고 환자분이 호소할 가능성이 많고, 가슴 밑선 절개를 했다 그러면 가슴 아래쪽에 통증이 있다고 환자분이 호소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하지만 이런 통증들은 대부분 2, 3일 정도 지속되다가 약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수술을 하고 통증이 일정 기간이 지나서 한 달 정도 이후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몇 달 지나서 통증이 한쪽 가슴에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초음파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음파 검진상에 보형물의 이상 여부뿐만이 아니라 유방 실질 내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환자분들 중에는요,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자동차 핸들에 가슴을 강하게 부딪힌 다음에 통증이 발생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높은 곳에서 추락해서 낙상을 입어서 가슴을 부딪히신 다음에 가슴이 부어서 병원을 방문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초음파 검진을 해야 되는 적응증이 됩니다.
가슴의 통증이 하루 이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통증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든지 통증의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으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가슴 수술을 받으신 지 1년째가 되면요,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진에서 내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치료가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보통 2, 3년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내부의 고형물 상태를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검진이 아주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시행하신 지 10년 이상이 지나신 분들은요, 반드시 매년 초음파 검진을 하셔야 된다는 것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슴 내부에 고형물에 이상이 생겨도 그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는 사람은 10%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수술한 지 특히 시간이 오래되신 분은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슴 확대 수술 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통증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통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심해질 경우에는 꼭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진을 받으신 다음에 안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